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2학년 미술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조안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석가탄신일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떻게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이 긴 연휴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지금 여러 친구들 TMI 친구부터 해서 승민이, 연우 학생, 하프문 학생 다 잘 들어오고 있네요. 지난주에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황금 같은 연휴를 보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근교에 나들이를 나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들이를 나갔다 온 친구가 있다면 집에 들어와서 손을 꼭 씻는 거 잊지 않았겠죠? 또 나들이 나가면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리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함께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수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미술 수업 규칙을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수업 규칙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무슨 수업 했었는지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수업했는지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기억이 떠오르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표현의 즐거움, 시그니처 디자인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의 과정의 순서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았었죠. 시그니처 디자인이라는 것이 심벌 마크와 슬로건 그리고 로고 타입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할 수업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수업은요, 이제 미술 감상 수업입니다. 미술 감상 첫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품 감상과 관련해서 미술 작품 감상은 무엇이지? 그리고 미술 작품 감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작품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정보들을 탐색하면서 미술 감상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미술 감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학생들이 미술 작품 감상을 좀 어려워할까 하고 선생님이 고민을 좀 해보았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작품을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수업 시간에 자, 오늘 우리는 이 작품을 감상해 볼 거예요. 한번 이 작품 유심히 바라보겠어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이 작품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의외로 대답을 좀 많이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럴까? 어떤 걸 어려워하는 걸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이런 상황을 조금 우려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요. 자, 만약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클림트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A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드레스가 엄청 화려하다. 근데 작품을 감상하라고 했는데 드레스가 화려하다는 말을 선생님한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이 작품 처음 보는데 내가 말하는 게 틀리면 어떻게 하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어떠한 작품을 보여주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고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평소에 잘 이야기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성실하고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한번 방법을 좀 바꿔보았어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명화 작품 대신에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작품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이 반응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자,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혜 친구가 사랑스럽네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이 그림 앞에서 봤던 명화하고는 좀 다르죠. 네, 이 그림은 선생님이 2017년 정도에 그렸던 그림인데 아는 친구들은 보면 저거 어떤 게임하고 좀 연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학생이 귀엽다, 행복해 학생이 히어로. 네, 한번 보면서 맞춰보세요. 자, 선생님이 명화를 보여줬을 때하고 이렇게 작품, 디지털 작품이라든지 혹은 그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작품을 보여줬을 때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이 그림 게임 캐릭터 같은데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늑대 인간 아닌가요? 이 늑대 인간 옷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시간 학생이나 행복해 학생이 이 그림 귀여워 이렇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내 앞에 서 있는 빨간 머리 사람이요.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앞에 앉아있는 초록색 머리 한 꼬마애는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의 반응이 명화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TMI 학생이 저건 머리를 쥐어짜 만든 자켓인 것 같습니다만 개성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네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게임에 선생님 캐릭터와 그 같이 게임을 했던 친구들의 사실은 캐릭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미술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할 때보다 선생님이 이 디지털 작품을 보여주었을 때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실시간 댓글들을 보고 있는데 확실히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클림트의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보다 이 디지털 작품의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하고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명화, 작품을 감상한다, 미술 작품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쉽게 하는 게임 캐릭터 혹은 게임 캐릭터 속의 자기 캐릭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쉽게 감상을 하고 그 감상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친숙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네요. 조금 더 친숙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명화 작품이 사실 좀 친숙하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작품 감상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보고 방금 디지털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과 작품 속에 그려진 것들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작품 감상은 시작됩니다. 하프문 학생이 예술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나의 생각은 정말 답이 정해진 건 아니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감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작품 감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사전적 의미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작품 감상이라고 얘기할 때 감상은요, 이러한 한자어를 씁니다. 감자는 느낄 감자, 상자는 생각 상자를 써요.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이 감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에 정답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것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붉은 하늘을 똑같이 보고 와, 노을이 참 예쁘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붉은 하늘은 조금 불길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품 감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에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행복해 학생이 이 노을을 보고 해가 지고 있다. 하혜 학생은 일출 같네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사실 감상의 첫걸음입니다. 자, 작품 감상이 그래도 선생님 조금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습은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었던 이 디지털 그림으로 해볼 건데요. 먼저 작품을 감상하는 단계를 선생님이 조금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작품을 관찰하는 거예요. 작품을 관찰한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작품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캐치해내고 그걸 서로 말로써 혹은 글로써 표현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디지털 작품은 사실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스토민들을 지켜주세요 용사요 라는 제목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명화 작품처럼 생각하고 발견할 것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한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하고 가지고 왔어요. 자, 누군가는 이걸 보고 3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3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빨간 머리에 키가 작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라고 발견할 수도 있겠죠. 또 행복해 학생처럼 저기 있는 배경은 마을이에요 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TMI 친구처럼 고전 RPG 게임인 듯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죠. 네, RPG 게임인 것은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품을 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끝에 있는 빨간 머리하고 오른쪽 끝에 있는 초록 머리는 키가 비슷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앉은 갈색 머리 사람은요, 선생님 등에 뭔가를 메고 있어요. 이 등에 뭔가를 메고 있는 거를 어떤 친구는 이 그림만 봐도 알아챌 수도 있고요. 혹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작품을 관찰하는 단계에서 그냥 보이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면 돼요. 어떻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에 갈색 머리 사람이 앉아 있는데 등에 무언가를 메고 있어요. 무언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또 뒷줄에 있는 사람, 뒷줄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늑대인간이다 이렇게 알아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늑대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작품을 관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뒷줄에 서 있는 건요, 얼굴이 늑대 같아요.
늑대가 두 발로 서 있는 걸 보니까, 원래 늑대는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늑대가 두 발로 서 있는 걸 보니까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처음 보는 그림에서도요, 많은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작품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작품을 볼 때는 내가 잘 모르는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품 속에 무엇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작품 감상의 첫걸음이자 작품 감상의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이제 내가 작품을 보고 어떤 거를 느끼고 그리고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까지 관찰했잖아요. 이 다음 단계는 작품을 조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작품 속 등장하는 인물 혹은 작품의 내용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작품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앞에서 관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죠? 3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빨간 머리에 키가 작고,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작품 조사하기 단계에서는 여러분 혼자 혹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냐면, 예를 들어 명화작품에서 작품을 조사할 때는 책을 찾아본다든지 혹은 그 작품을 그린 작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한다든지, 혹은 요즘과 같이 밖에 외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미술관에 들어가서 작품에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혹은 어떤 미술학자라든지 철학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을 조사한다든지 등의 여러 탐구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명화가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은 좀 어려울 테고, 예를 들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저기 그림을 보니까 스톰인드라고 적혀 있는데, 스톰인드라고 적혀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게임은 어디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네, 홈모노 친구가 근데 스톰인드는 워크래프트 아닌가? 네, 거의 맞췄어요. 그리고 TMI 친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지금 맞췄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은 어떻게 맞췄을까요?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게임을 많이 해봤다거나 경험이 있어서 이걸 딱 보고 유추해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게임을 해보지 않은 친구라면 작품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들고 있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유추해내야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무언가를 찾아봤더니 이것이 지팡이였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누가 쓰는 것이냐 하고 찾아봤더니 지팡이의 모양을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봤더니 이 게임 속에서 이렇게 생긴 지팡이는 마법사들만 쓸 수 있는 지팡이야 라는 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이걸 조사한 거죠. 그럼 이 빨간 머리의 사람은 마법사이겠네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MI 학생이랑 행복해 학생이 법사 혹은 용사, 요정, 딜러, 힐러 이런 이 구성원들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작품 속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작품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탐색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작가와 관련된 정보,
작품과 관련된 정보, 작품을 그린 시대와 사회적 배경 등을 조사한다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물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작품 감상이라는 걸 조금 쉽게 개념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린 그냥 디지털 그림을 예시로 사용했기 때문에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선생님의 정보를 굳이 알아내가지고 이 작품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명화 작품의 경우에는 그 명화를 그린 사람, 즉 작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것이 깊이 있는 미술 감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진짜 명화 작품으로 우리 작품 감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거는 뭘까? 저 캐릭터는 뭐였지? 아, 저거는 아마 무슨 검인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이번에 보여줄 명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거리낌 없이 혹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작품을 보면서 발견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면 명화 작품에 한 발짝 더 쉽게 다가가는 길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명화 작품으로 작품 감상을 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요,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와봤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관찰하기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조사하기, 즉 작품 탐색하기의 단계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기억 조금 더듬어 볼까요? 관찰하기는 어떤 거였죠? 명화 작품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아, 이 그림에는 어떤 게 어떻게 그려져 있구나, 이렇게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어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관찰하기예요. 두 번째 느낌 표현하기는 그 관찰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나에게 느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느낌 표현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사하기 단계에서는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작품은요, 이중섭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작품으로 195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단계별로 작품 관찰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작품 속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한번 작품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의 친구가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하고 발견해냈어요. 혼모노 친구는요, 중간에 있는 거는 황소예요 하고 이야기해줬어요.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그렇죠. 행복해 친구가 농부인가? 하고 유추해봤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복장이라든지 모습을 보고 유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학생이 소가 괴로워해요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소 엉덩이가 너무 튼실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이런 것도 좋아요. 작품을 보고 내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프문 학생이 저거 수레 아니야? 소가 끌고 있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고, 또 맨 오른쪽 아이는요, 선생님, 새를 놔주는 것 같아요. 물음표 친구가 뒤에서 새가 날아가는데 하고 지금 작품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너무 잘해요.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한번 정리해봤어요. 소의 고삐를 쥐고 있는 한 남자가 보여요. 그리고 소 뒤에 타고 있는 2명의 아이와 여자도 보여요. 이 여자도 찾아내셨나요? 여자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저고리 같은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저기에 있는 것은 여자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또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작품 제목이 아까 뭐였죠, 여러분? 이 작품은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가족이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제일 앞에 있는 저 남자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요. 아빠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여자는 아마도 엄마일 것 같아요. 혹은 누나일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남은 두 사람은 두 명의 아이, 자식이 되겠죠. 시간 학생이 와, 가족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힌트를 초반에 줬어요. 어디다 줬냐면 이 작품은 이중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그리고 작품의 제목은 길 떠나는 가족이에요 하고 아까 잠깐 힌트를 줬었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작품을 관찰하는 단계예요. 자, 그리고 작품을 관찰하면서 드는 느낌,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느낌 표현하기 단계예요. 예를 들면 아까 시간 학생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생님, 소가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소 엉덩이가 너무 튼실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작품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런 대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딘가로 떠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빠로 보이는 남자의 힘차게 위로 뻗은 손이나 아이들의 모습에서 뭔가 희망차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TMI 친구처럼 좋아, 외가로 가자 하고 아빠가 외치는 것과 같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또 작품 속 배경 색이요. 선생님 약간 노을 지는 무렵의 느낌이 들어요. 해질 무렵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그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가족은 어딜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기에 집중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시간 친구처럼 황소에 집중해서 관찰하고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친구. 예를 들면 저는 황소가 참 귀여워 보여요. 황소 위에 꽃처럼 보이는 물체들이 놓여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꽃을 엮어서 황소를 꾸며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은 황소가 귀여워 보인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 아까 황소가 괴로워 보인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작품을 감상할 때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발언들이 가능해집니다. 작품과 관련한 진지한 본인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네, 소가 괴로워 보일 수도 있고요. 즐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앞에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이 손을 높게 들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춤을 추는 것 혹은 누군가는 어디로 가자, 우리 뭐 외갓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서 기지개를 좀 펴야겠는데 하고 그런 장면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느낌들을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관찰도 했고 느낌도 표현했으며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였죠? 이제 작품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단계가 남아있죠. 작품 조사하기 단계에서는요, 작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직접 조사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주고 여러분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과 관련된 작품을 우리 학교에서 한번 실제로 탐색을 해봅시다 하고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 미술관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인터넷을 검색한다거나 집에 꽂혀져 있는 미술사 책 혹은 미술 교과서를 펼치고 이 작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막 조사하고 탐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발표해 주세요. 혹은 옆 작품에게 서로가 조사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정보를 교환해 보세요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참 좋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탐색한 것들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이중섭이라는 작가는요, 1916년부터 1956년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서양 화가예요. 여러분, 1916년부터 1956년 사이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었죠. 네, 바로 6.25 전쟁이 있었어요. 이중섭 이 작가는요, 1945년에 일본인 부인과 결혼을 하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월남을 했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연고지가 없는 부산, 통영, 제주도 등을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통은 어떻죠, 여러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죠. 혼모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은 다 북한으로 갈라져서 못 만났으니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1952년쯤 되면 생활고로 인해서 부인과 두 아이를 일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이중섭이.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한국에 남아있는데 얼마나 부인과 아이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인과 아들을 그리워하는 작업을 참 많이 그려요. 그리고 1956년에 41살, 이 나이는 진짜 많은 나이는 아니죠.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이 작품과 관련되어서 작가와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하고 탐색한 거예요. 이렇게 이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배경을 알게 되면요, 이 작품을 다시 보았을 때 여러분 눈에 조금 더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이 1954년에 완성되었으니까 길 떠나는 가족이 피난길이었을까 하고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디론가 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작품과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조사하고 탐색해 볼까요? 좀 더 작품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다른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중섭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본으로 보낸 편지를 발췌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빠가 오늘 엄마, 태성이, 태연이가 소 달구지를 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소 위에는 구름이 떠 있네요. 그럼 건강히 잘 지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이중섭이 그림과 편지글로 적은 내용을 보니까 이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가의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려진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유추가 되시나요? 자, 길 떠나는 가족의 그 모티브가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편지 그림을 보면요, 조금 더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의 이 황소 모습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조금 더 약간 만화적이기도 하고 일러스트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품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얹어져 있죠? 황소의 등 위에, 네, 이제 조금 더 형상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꽃과 나뭇잎들이 올려져 있고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한 명은 손에 뭘 쥐고 있죠? 꽃다발과 같은 꽃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 또 하나의 한 명의 아이는 멀리서 뭘 손에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아까 맞힌 친구 있었는데, 선생님 저거 새를 날리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었죠, 아까. 맞아요. 여기선 형상이 조금 더 잘 보이네요. 하얀색 새로 추정되는 이 새를 맞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작품을 보았을 때 뒤에 있는 이렇게 흩날리는 것과 같은 혹은 약간 노을처럼 보이기도 했던 이 그 붉은색 부분이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편지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죠. 소 위에는 구름이 떠 있네요. 그래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편지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이 아빠, 엄마, 그 두 아들 태성이 태연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따스한 남쪽 나라로 가는 그림을 그렸다고 작가가 직접 언급해 주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따스한 남쪽 나라. 따스한 남쪽 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의 따스한 남쪽 나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안락하고 그 나를 정착시켜줄 보금자리가 되는 공간, 그곳을 향해서 이중섭이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지금은 일본에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가족이 함께 그 따뜻한 곳으로 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는 알 수 있었나요? 처음에 작품을 관찰하고 감상했을 때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떠나는 건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작품과 관련된, 작가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탐색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왜 그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까지 우리가 탐색한 작품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작품은 길 떠나는 가족이었죠. 이 길 떠나는 가족의 가족은 어떤 가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중섭 본인의 가족을 그리고 있는 거였어요. 따라서 제일 앞에 손을 들고 한 손에는 고삐를 쥐고 있는 이 남성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섭 자신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 뒤에 타고 있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은 누구예요? 네, 이중섭의 가족이에요. 이중섭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이중섭에게 있는 사랑스러운 그리고 보고 싶은 두 아들인 거죠. 아까 그 편지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활고로 굉장히 힘들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림에서 왠지 모를 따스함이라든지 그리움, 희망이 느껴진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작품의 색상이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 이 작품의 색이 아니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깜깜한 밤에 주변이 어둑어둑하고 똑같이 어떤 남자와 그리고 가족과 아이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희망이라든지 따스함을 느끼기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야반도주? 혹은 밤늦게 어딘가로 급히 떠나는 그 긴박한 심정?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를 피난해 가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림은 이중섭이 그릴 때 색감이나 색상을 사용을 이런 식의 색상을 사용을 했고 또 우리가 조사한 편지 작품들을 통해서 이 그림에서 왜 따스함이 느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희망찬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요, 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디지털 그림을 보고 그리고 지금 이중섭 그림 한 작품을 보았잖아요.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작품을 탐색하고 작품을 조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조금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뭘 내줄까요? 과제를 내주게 되겠죠. 과제는요, 작품을 관찰하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해보는 작품 감상을 하나를 선생님이 내었고요. 그리고 작품을 그린 작가와 관련된 정보, 작품의 시대적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작품 탐색하기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과제를 선생님이 내주어 보았습니다. 빈칸이 많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했던 과정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되짚어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선생님이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 작품은 언제 제작되었나요?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나요? 이 네 가지는 작품을 설명할 때 항상 따라붙어 다니는 마치 이름과도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조안나 미술 선생님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처럼 작품에는 작가, 작품 제목, 작품 제작 연도, 작품의 재료 등이 항상 같이 묶어져서 나와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과제는요 어디에 올려놓았냐면 우리 항상 올려놓는 곳 있죠. 에듀스 충남 2학습터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자료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오타를 냈어요. 중3 미술 아니고요. 중2 미술이에요. 중2 미술 수업자료, 과제자료 다운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와 다른 과제를 내주신다면 뭐가 원칙이에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미술 감상 두 번째 시간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번에는 작품을 읽어볼 거예요.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